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태현입니다. 네. 네, 현재 당근마켓의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월터라는 이름으로 근무 중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발표에 사용된 소스 코드나 자료를 좀 공유 드리려고 이 링크와 QR코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스캔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당근마켓의 인터널 프로덕트 팀의 경우 구성원들께서 더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 이제 진출을 한 글로벌 서비스인데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국어로 이제 진행하는 미팅이 꽤 있다 보니까 사내에서 진행된 미팅을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번역이 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사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내 서비스를 만드는데 파이썬 등을 활용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제 발표 주제로 넘어와서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언뜻 보면 간단한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분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발표의 핵심 질문, 다시 말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Silver Bullet이라는 소프트웨어 격언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서 저렇게 하면은 자연스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제가 과정 중에 무엇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계신 청중 여러분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느껴지시나요? 효율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것. 여전히 조금 모호하죠. 우리는 샤워할 때도 해결 못했던 오류를 막 생각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백 줄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깃허브에 커밋 횟수 대비 풀리퀘스트 병합된 게 많으면 나는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개발이라는 분야 속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 그 내부에 있는 노력과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회사에서 한 명의 개발자로 일을 할 때 이 노력과 결과의 의미는 꽤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단순히 몇백 줄의 소스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밍 행위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모든 고민과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퇴근하고 밥 먹으면서 아까 못다한 개발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창출된 비즈니스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자 경험이라 부르는 UX를 고민하며 더 많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적은 노동력을 들이고 그 결과로 많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게 곧 개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노력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결국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프로젝트 내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다 비즈니스 가치와 연관된 거 아닌가?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지? 프로젝트를 처음 같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몇천 줄, 몇만 줄이 넘는 소스 코드를 함께 읽고 작성하며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동료와의 충돌이 발생하곤 합니다. 잘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밸런스 게임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스페이스와 탭입니다. 들여쓰기를 하실 때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탭을 사용하시나요? 내친 김에 여기 계신 청중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들여쓰기를 하실 때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탭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딱 50대 50이네요. 다음으로 한 줄에 쓸 수 있는 최대 글자 수입니다. 79글자까지 괜찮으신가요? 80글자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번에는 별도로 투표를 하진 않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스페이스와 탭 그리고 한 줄에 쓸 수 있는 최대 글자 수, 이거 모두가 발표자인 제가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신경 쓸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 속에서 몇천 줄의 소스 코드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라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타인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읽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단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이썬은 모든 개발자가 좋아하는 언어예요. 파이썬의 특징을 일컫는 파이서닉함에 매료된 개발자들이 무척 많죠.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동적 타입 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어떠신가요? 잘 읽히시나요? 그다지 긴 문단이 아니라서 술술 익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꽤 어색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위 문단과 아래 문단의 문장 어미가 서로 달라서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에서 갑작스레 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줄을 나누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여러분이 만약 독자고 두 명의 작가가 함께 저술한 책을 읽는 상황이라 가정해 봅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작가의 스타일이 달랐을 때 독자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좀 어색한데? 저라면 문체가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책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서술되어 있다면 책이 잘 팔릴까요? 아마 책의 문체가 너무 어색하다며 혹평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파이썬도 결국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자는 이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는 세계와 소통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세계에서는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를 함께 다루는 다른 인간, 다시 말해서 동료와도 소통을 해야 되며 그때 우리는 파이썬이란 언어를 활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도 실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글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과는 무관한 이런 스타일에 대한 고민, 다시 말해서 서식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규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규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고 책이 잘 팔리고 저희는 행복할까요? No silver bullet, 다시 한번 통용되는 말입니다. 규칙만으로는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거는 모두 제 고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주제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파이썬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과 함께 그 규칙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규칙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앞서 에세이를 한 편 보여드렸을 때 잠깐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동적 타입 언어 이런 특징도 있고 또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다시 말해 GIL 또한 파이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먼저 가상 환경 및 패키지 관리입니다. 파이썬은 프로젝트별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언어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것이 파이썬의 특징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동적 타입 언어는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합니다. 끝으로 여러 패키지 활용입니다. 파이썬의 오픈소스 생태계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Fast API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고자 알렘빅이라는 패키지를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 패키지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다른 언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협업의 개념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은 마치 과속방지턱처럼 몰입을 턱턱 방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환경 생성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가상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일단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장된 venv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디렉터리에 .venv라는 이름의 가상환경 설정을 담당할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소스 명령어를 활용해 이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deactivate 명령어를 통해 가상 환경을 종료시킬 수 있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나콘다 또는 미니콘다를 설치한 뒤 콘다 명령어를 사용해서 가상 환경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장 모듈 venv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venv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실행 및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을 생성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파이썬에서 패키지는 pip 명령어를 통해 설치하고 requirements.txt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설치된 패키지를 관리합니다. 앞서 venv 내장 모듈을 통해 생성한 가상 환경을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시키고 pip 명령어를 통해서 추상화된 HTTP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썬의 리퀘스트 패키지를 설치하면 생성된 가상 환경 내에 해당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이때 패키지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된 가상 환경 디렉터리 내부에 패키지가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된 패키지 목록은 pip 명령어의 옵션 중 freeze 옵션을 통해 그 목록을 가져온 뒤 requirements.txt라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텍스트 파일을 출력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설치한 리퀘스트 패키지뿐만 아니라 리퀘스트 패키지가 의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셋 노멀라이저 같은 다른 패키지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해당 방식을 통한 가상 환경 생성 및 패키지 설치 관리는 어떤 단점이 존재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스 또는 PIP 등 익혀야 하는 명령어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명령어가 그리 어렵지 않으며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도 며칠 걸리지 않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명령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 환경을 위해 내장 모듈인 뱀브 또는 아나콘다 등의 명령어를 따로 익히고 패키지 설치와 관리를 위해 PIP 관련 명령어를 또 따로 익히는 건 꽤 불편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면 좀 어떨까요? 다음으로 패키지 의존성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텍스트 파일로 패키지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패키지끼리의 의존성, 다시 말해서 계층이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패키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삭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uninstall 명령어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이후 패키지 관리를 위해 다시 한번 그 결과를 freeze 명령어를 통해서 requirements.txt 파일에 적용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출력해보니 단어 그대로 request 패키지만 삭제되고 의존 관계에 있던 다른 패키지 찻셋 노멀라이저 패키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과연 언제 좀 문제가 될까요? 패키지 취약성이 존재할 때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패키지는 마치 그래프와도 같습니다. 여러 계층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A라는 패키지, 다시 말해 request라는 패키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A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A가 사용하는 B와 C, 그리고 다시 B가 사용하는 D, F 패키지까지 함께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문득 이 패키지에 취약성이 발견되면 어떡할까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단순한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의존성 그래프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패키지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패키지와 의존 관계를 가진 모든 패키지를 삭제하고 패키지를 그룹별로 관리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requirements.txt 파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포에트리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포에트리는 파이썬의 가상 환경 및 패키지 관리를 위한 도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패키지.json 그리고 패키지.json 파일을 통해 패키지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패키지를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포에트리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포에트리 패키지를 설치한 뒤 보시는 바와 같이 init 명령어를 사용하면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yproject.tom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패키지를 관리해 주는 친구인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앞서서 리퀘스트 패키지를 설치했던 것처럼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add 명령어를 활용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 보면 poetry.log이라는 이 새로운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og 파일 내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지 정보와 함께 패키지 정보와 함께 package.dependencie라고 하는 테이블로 패키지의 의존 관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존성 분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의존 관계로 certify, 찻셋 노멀라이저 등의 패키지가 관리되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후 poetry remove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request 패키지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poetry log 파일 내에 있는 dependencies라고 하는 테이블을 읽어서 의존된 이 모든 패키지들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가상 환경 또한 poetry.tom 파일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 값을 가진 poetry.tom 파일을 생성한 뒤 poetry add 명령어를 통해 request 패키지 등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면 작성한 이 옵션 값에 맞춰서 뱀브라는 이름의 패스로 in project,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 내부의 가상 환경을 생성해줘가 됩니다. 그러면 우측의 이미지와 같이 닷뱀브 디렉터리 내에 가상 환경 및 패키지가 관리 가능한 디렉터리가 생성됩니다. poetry.tom 파일은 가상 환경 및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앞서 이 톰 파일, 다시 말해서 pyproject.tom 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톰이 뭘까요? 톰은 Tom's Obvious Minimal Language의 약자로 실제 톰 프레스턴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 설정 등을 위해 파일을 만든 파일 형식입니다. 쉽게 설정 값을 표현하는 방식을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파일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성된 pyproject.tom 파일 중 일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퀘스트 패키지의 경우 앞서 설치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였고, pytest라고 하는 테스트를 도와주는 파이썬 패키지의 경우 그룹 옵션을 활용해서 테스트라는 그룹을 만들어 해당 그룹으로 구분 지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각 패키지에 대한 그룹화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테이블 형태의 톰 파일로 가독성 좋게 확인할 수 있고, 더욱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패키지를 설치할 때 인스톨 명령어의 옵션 only를 전달하면 특정 그룹의 패키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파일의 장점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oetry.tom 파일은 가상 환경 및 패키지를 관리하는 데 도와주는 파일이고, poetry.log 파일은 패키지의 의존성을 관리할 때 도와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pyproject.tom 파일은 패키지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들을 관리해서 그룹별로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죠. 물론 포에트리 패키지 외에도 해치 등의 여러 가상 환경 및 패키지 관리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료와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갈 길이 조금 멀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치 이런 키워드들을 추가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파이썬은 동적으로 자료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런타임 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 A에 처음에는 정수형 값 1을 할당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변수 A에 문자인 A를 재할당하면 별다른 오류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적 타입 언어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스 코드가 늘어나고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고자 파이썬에는 타입 힌팅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지만 단어 그대로 힌트의 역할에 그칠 뿐이지 유의미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타입 힌팅을 적용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정수형이라는 타입 힌팅을 제대로 사용한 뒤 이에 맞춰서 정수값 1을 변수 A에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값에 문자 A를 재할당하더라도 별다른 오류 없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자료형은 결국 할당된 값을 토대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런타임 시점의 자료형이 결정되어 문자형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파이 패키지입니다. 마이파이는 정적 타입 검사 도구로 타입 힌팅 등을 활용해 타입 검사를 하여 개발자의 실수를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포에트리 패키지를 활용해 마이파이 패키지를 설치한 뒤 앞서 변수 A의 타입 힌팅으로 문자열을 설정했다가
실제 값으로 정수를 할당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할당된 값이 올바르지 않은 자료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표현으로는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가 변수는 문자열로서 값을 할당했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에트리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한 패키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run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도 마이파이 패키지 또한 다양한 설정값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디렉터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는 따로 이 정적 타입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exclude 옵션을 명령어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번 정적 타입 검사를 할 때마다 옵션을 기억했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pyproject.tom 파일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pyproject.tom 파일 내에 exclude 옵션을 설정하고 텍스트 디렉터리를 대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텍스트 디렉터리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은 마이파이 패키지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yproject.tom 파일에서 포에트리 패키지를 통해 설치가 필요한 패키지를 그룹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마이파이 패키지 같은 정적 검사 도구의 설정값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관된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 도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처음 파이썬을 사용하는 동료의 학습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이썬 언어의 특징 중 여러 패키지 활용 부분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방법의 마지막쯤에 다시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스타일로 적힌 책 때문에 고통받는 독자가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좀 알 수 있게 되었죠. 파이썬에도 규칙, 다시 말해서 스타일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파이썬 생태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스타일 가이드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ython Enhancement Proposals의 준말인 PEP, 다시 말해 파이썬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 중 8번 제안서에 스타일 가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글에서 작성한 구글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혹시 앞서 한 줄에 쓸 수 있는 최대 글자 수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이미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79글자는 PEP8에서 제한하는 최대 글자 수고 80글자는 구글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에서 제한하는 최대 글자 수입니다. PEP8과 구글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에서 제한하는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는 스타일에 정답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업무를 하며 팀에 필요한 부분을 일종의 모범 사례를 보듯 참고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PEP8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어리석은 일관성을 고집하는 건 헛개비의 좁은 마음과도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이런 뜻입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봤을 때 팀원끼리 통용할 만한 일관성을 만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무의미한 규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어리석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수동으로 하나씩 검토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겠죠? 다행히도 이러한 규칙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드릴 대표적인 서식 도구는 다시 말해서 포매팅 패키지는 블랙과 아이솔트입니다. 블랙은 소스 코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정해진 설정값에 맞추어 정렬해주는 포매팅 패키지이며 아이솔트는 임포트 구문,
다시 말해서 모듈을 불러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순서 등의 서식을 정렬해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블랙 패키지와 아이솔트 패키지 둘 다 마이파이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파이 프로젝트.톤 파일에서 설정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 패키지의 설정값 중 한 줄의 최대 길이를 의미하는 라인 렌스 값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톤 파일 내부에 30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데이트 타임 같은 내장 모듈과 함께 리퀘스트와 같은 외부 패키지의 순서에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패키지가 존재하면 그냥 아래에 쭉 나열을 하게 되겠죠. 또한 변수 A에 할당된 문자열의 경우 30자를 초과하였습니다. 실제로 블랙 패키지와 아이솔트 패키지를 실행해 보면 앞서 보신 소스 코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데이트 타임 내장 모듈 및 리퀘스트 외부 패키지의 경우 아이솔트 패키지에 의해 내부 그리고 외부의 순서로 구분되었으며 변수 A에 할당된 문자열의 경우 30자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괄호를 통해 여러 줄에 거쳐 값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포매팅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동으로 직접 서식을 맞추어 정렬할 필요가 없이 논의된 값을 톤 파일 등에 설정하기만 하면은 정렬이 자동화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 양식 덕분에 소스 코드를 읽을 때에도 조금 더 훨씬 편하겠죠? 물론 블랙 외에도 플레이크 8 등 여러 다른 포매팅 패키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플레이크 8 패키지의 경우 파이 프로젝트.톤 파일을 통해 설정값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플레이크 8 패키지의 경우 .flake 8 같은 기존의 설정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나 이를 톤 파일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드 파트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가 인지하고 사용해야 될 기술과 파일들이 더 늘어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발표를 끝내면 좋겠지만 사실 앞서 너무 많은 명령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에트리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마이파이, 블랙, 아이솔트 패키지까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파이썬 언어의 특징 여러 패키지 활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Fast API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RMB 패키지를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유비콘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실행한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 핵심은 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웹서버를 로컬호스트에 띄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명령어를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로젝트.톤 파일을 활용해서 설정값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스타일 가이드를 자동으로 적용시켜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래서는 각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료는 다시 처음부터 이 명령어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서 그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makefile 파일입니다. 이 makefile 파일은 파일 내에 shell 명령어를 정의하고 make 명령어를 통해 통일된 실행을 보장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makefile 파일 내에 다음과 같이 lint, migrate, run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make lin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정적 타입 검사와 함께 포매팅을 적용하고 make migrate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작성한 lint 그리고 migrate 명령을 활용해서 웹 서버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린팅 작업과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선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ake 파일을 활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make lin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명령어를 관리한다면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명령어 사용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작업이 가능해지고
본래 나누어져 있는 여러 작업의 그룹을 한 번에 작동하게 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그 순서를 지정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실수라는 건 항상 우리 예상 밖에서 펼쳐지기 마련이죠. 보통 Git과 함께 GitHub을 활용해 소스 코드의 버전을 관리하고 팀원과 작업물을 공유하게 되는데, 만약 포매팅 작업을 실수로 까먹은 상태로 커밋과 플리캐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프리커밋 패키지입니다. 프리커밋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프리커밋은 커밋 전에 특정 작업을 무조건적으로 수행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만약 잘못된 커밋을 하더라도 커밋 이전에 감지되어 커밋이 안 되게 예방할 수 있겠죠. 이는 사실 Git에서 제공하는 내장 훅 중 하나인 프리커밋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패키지로 제공된 것인데요. YAML 파일을 작성해서 커밋 전에 실행할 작업을 설정하고 해당 훅을 설치해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응용해 본다면 만약 커밋된 소스 코드가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는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커밋을 통해서 테스트를 미통과한 소스 코드를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지 않게 미연에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실제 YAML 파일을 통해서 어떤 훅을 커밋 이전에 실행시킬 건지 정의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precommit config YAML 파일을 만들고 저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precommit install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작업을 저장하면 git commit 명령어를 사용할 때마다 제가 표시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mypy 그리고 블랙 패키지를 실행시켜서 해당 mypy와 블랙 패키지의 작업을 통과해야지만 실제 커밋이 되게 합니다. 물론 git commit 명령어를 사용할 때 no verify 옵션을 전달하면 훅을 실행시키지 않고 커밋을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precommit YAML 파일에 가장 큰 단점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pyproject.tom 파일에 설정한 설정값을 조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커밋 패키지의 경우 격리된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당 격리된 환경에서 각 훅이 독립된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YAML 파일을 통해 작성한 mypy나 블랙 패키지에 톤 파일에 작성했었던 exclude 또는 line length 등의 옵션은 무시되고 기본 설정값을 바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긴 내용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총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가상 환경과 패키지 관리를 위한 포에트리입니다. 가상 환경을 쉽게 생성하고 패키지의 의존성이나 그룹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pyproject.tom 파일 등을 활용하는 포에트리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타입 언어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적 타입 검사 도구인 mypy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통일된 코드 스타일을 위해서 블랙 및 아이솔트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패키지 외에도 여러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다양한 명령어 활용법을 알아야 하는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통일된 명령어 사용을 도와주는 makefile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인적 오류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Git을 활용한 소스코드 버전 관리 과정에서 정해진 훅을 커밋 전에 선행되게 도와주는 프리커밋 패키지 사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동료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발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아직 논의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가 여러분이 동료와 함께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